화장실 옆에가 작은 방이라는데 여기가 화장실이고 그리고 옆에가 작은 방인데 작은 방이 어디에 있는 거지? 손잡이도 없고 문이 안 보이네? 이렇게 문을 문처럼 안 보이게 하는 게 히든도어죠. 여기는 지금 손잡이도 없어가지고 더더욱 문처럼 안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문이에요. 예전에 이 히든도어 만드는 게 정말 이게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짜증나는 일이었습니다. 문짝을 막 깎아가면서 굉장히 힘들게 맞추고 그랬는데 지금 저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쉽게 설치를 했거든요. 예림에서 나온 이 히든 문틀과 히든 도어, 히든 경첩을 사용해서 쉽게 할 수 있었는데요. 이게 막 보물 찾기 하려고 문을 일부러 막 감추려고 이렇게 하는 형태는 아니고 지금 이 벽을 보시면 굉장히 벽이 길고 넓어 보이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여기 만약에 일반적인 문틀이 있었다면 이 벽은 딱 여기까지만 벽처럼 느껴졌을 거고 히든도어를 해놨기 때문에 벽이 지금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도 예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기능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히든도어 오늘 설치 영상 한번 보시고 나도 한번 해볼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히든 문틀 구성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좌우 기둥이 있고요. 상부 헤드가 있습니다. 이 스토파 같기도 하고 정체모를 이런 녀석이 기둥 2개와 헤드 하나가 들어있는데 이 3개는 일단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없는 셈 칠게요. 이 문틀만 조립을 해볼 건데 예림 히든 문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 주의 마크가 있어요. 이 주의 마크가 있는 게 헤드 쪽으로 결합이 되게 하라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히든 경첩을 옵션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상, 중, 하 3군데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데 지금 얼핏 봐서는 이렇게인지 구분이 잘 안 가잖아요. 근데 미세하게 이 간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상부 부분에다가 주의라고 이렇게 해놨고 헤드를 이렇게 조립을 하면 되거든요. 상부에 도어 클로저를 옵션으로 선택했다면 마찬가지로 문틀에 이렇게 도어 클로저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립을 하면 되겠지? 아마도 885. 오케이. 제가 문틀 조립하는 거는 하도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빠르게 조립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면과 이 면을 잘 맞추고 단차까지도 잘 맞춰야 되는데 평평한 바닥에다 놓으면 자연스럽게 맞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타카로 임시적으로 자리를 잡아준 다음에 50mm 나사못으로 2대만 박아주면 짱짱할 것 같아요. 나사못 박지 않는 게 아니고 지금 쪼개졌거든요. 조심해야 돼. 이 나무가 잘 쪼개져가지고 이렇게 지금 쫙 금간 거 보이시죠? 이게 라왕 소재의 나무여가지고 지금 쫙 쪼개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조심해야 돼. 이거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이중 접시 비트로 예비 구멍을 뚫어주고 나사못을 박아줘야 이 나무가 안 쪼개집니다. 이 나무가 밀도가 그냥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얘가 막 어거지로 파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쪼개지던지 벌어져야 되는 거라서 이렇게 어느 정도 구멍을 뚫어주게 되면 얘가 쪼개지는 게 예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립해주면 될 것 같아요. 반대쪽도 이렇게 조립을 해줍니다. 조립은 간단하죠. 조립된 문틀 안착을 시킬 건데요. 이 히든 문틀은 일반 문틀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좀 빈약해 보여요. 문틀 맞나? 싶을 정도로 좀 빈약하긴 하지만 문틀이 엄청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따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지만 기성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랑 현장에서 제작하는 거랑 뭐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 아무튼 이거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속도나 품질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빈약해 보이지만 이게 실제로는 빈약한 게 아니고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안착을 시켰고요. 현재까지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여기가 경첩 쪽, 여기가 손잡이 쪽, 상부에 도어 클로저. 이번 현장은 5mm 걸레바지가 적용될 거라서 하부에다가 5mm 들어가게 이렇게 고여줄게요. 문틀을 바닥에서 5mm를 띄울 겁니다. 얘기하면 여기에 다 일정하게 지금 5mm 걸레바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시공을 했고요. 이제 문틀 설치를 해볼 건데요. 제가 문틀 설치 영상 정말 많이 보여드렸죠. 전면 수직, 측면 수직, 레이저 레벨기를 이용해서 수평을 확인해서 높낮이를 맞춰주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문틀을 설치하는 건데 사실상 히든 문틀은 이런 게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든 도어랑 히든 문틀은 목공 작업 없이 진행될 수가 사실상 없거든요. 목공 작업이 기본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목공 작업할 때 수직, 수평, 그 다음에 직각 이런 것들을 다 잡아놓게 되기 때문에 발주만 최대한 좀 신중하게 하면 그냥 끼워서 목공 라인에 맞춰서 조립하면 그냥 끝나게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여기 현장도 지금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목공 작업을 다 해놔서 수직, 수평, 직각까지 다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요. 바닥도 마찬가지로 수평 몰타를 통해서 최대한 수평이 잘 맞게 지금 시공을 다 해 있는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틀은 그냥 숟가락만 얹어서 떠먹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정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목공 앞 라인에 맞춰서 지금 이 경첩을 고정할 수 있는 홈이 있는데 그냥 여기다 박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밀착시키고 이 라인만 맞춰서 그냥 이렇게 박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충분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만 해도 돼요. 이때도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요. 저는 지금 여기다가 박았잖아요. 이게 문 안쪽인데 사실 이 부분이 그냥 문틀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박으셔도 돼요. 이렇게 박으면 핀 자국이 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얘가 이렇게 쏙 가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지, 그냥 없는 셈 치라고 했잖아요. 요거를 활용하실 분들은 여기다가 고정을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딱 덮어주게 되면 가려주게 되니까 얘가 어떻게 보면 스토퍼 역할도 해주는 거고, 지금 이 히든 문틀 폭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얇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문틀이 예를 들어 폭이 150이 필요할 수도 있고 170이 필요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폭이 확보가 돼야만 이 뒷면이랑 또 마감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깊이를 설정하면 얘가 폭이 달라지게 돼서 문틀을 쉽게 말하면 키울 수 있는 역할을 얘가 해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안 쓸 거예요. 그냥 이대로 마감을 할 거기 때문에 얘는 저한테는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때에 따라서 마감에 따라서 얘를 활용하실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문틀 폭 발주하실 때 내가 예를 들어 120으로 발주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녀석이 사이즈가 아마 달라질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반대쪽은 경첩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고정을 하냐 고민해보면, 일단 스트라이커 자리, 이 자리에는 한 방을 박을 수가 있고요. 옆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박으셔도 됩니다. 여기는 좀 마음껏 박아도 되는 이유가 이게 히든 도어잖아요. 그래서 도어가 달리고 이 부분을 도어 라인에 맞춰서 MDF를 박아서 고정을 해줄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 부분은 다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박아서 고정해도 충분합니다. 좀 불안하신 분들은 미리 이 문틀 뒤에다가 목공 본드나 실리콘 같은 걸 넣어서 고정하게 되면 더 짱짱하게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목공 작업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ABS 문틀 설치하듯이 발주할 때 치수를 10mm 정도 더 여유있게 짧게 한 다음에 틈새에다가 우레탄 폼을 채워주는 식으로 문틀 설치를 할 수가 있겠죠. 죄송하지만 지금 끝났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문틀 설치 끝난 거예요. 너무 쉽죠? 이게 분량이 잘 안 나오겠는데, 원래 이 히든 도어가 생각보다 고난이도의 그런 작업이어서 아마 처음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좀 겁이 나실 거예요. 근데 오늘 영상 보시면 이게 이렇게 쉬운 건가? 하실 겁니다. 저도 이 기성을 쓰기 전에는 이게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든 작업이었는데, 기성 제품은 이게 또 너무 쉽게 나오다 보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좀 더 진행해 볼게요. 여기는 도어 댐퍼를 설치할 거예요. 미리 설치 옵션을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가 문 상부입니다. 공장에서 애누리 없이 딱 맞게 폼 가공이 돼서 그냥 끼워서 조립만 할 수 있게 상태로 오고요. 요거는 자세하게 이따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런 거 박을 때는 좀 야금야금 박아줘야 돼요. 뭔가 세게 박으면 좀 부서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야금야금 천천히 박아주시고요. 상부에 이렇게 박아주면 되고, 히든 경첩을 사용할 겁니다. 히든 도어는 히든 경첩이 거의 뭐 그냥 반강제적으로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뭐 꼭 안 써도 되는데 그냥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한번 써보니까 왜 이걸 써야 될지 알겠더라고요. 일단은 끝까지 영상 보시면 이거 무조건 써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게 좀 부드럽게 이렇게 열고 닫혀요. 근데 보시면 좀 복잡하게 생긴 부분이 있고 심플하게 생긴 부분이 있잖아요. 심플한 부분이 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문에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히든 경첩을 옵션으로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공장에서 이렇게 다 가공이 된 상태로 오게 돼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지금 문틀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문 쪽으로 이렇게 끼워준 다음에 야사못을 위에 하나 박아주고요, 밑에 하나 박아주고요,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냥 끝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네, 간단합니다. 이게 뭐 히든 경첩이라 그래서 생긴 것도 좀 미래지향적으로 생기고 비싼 거고 좀 어려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일반 경첩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위아래 2개 박으면 돼요. 가운데도 박아주고요, 얘도 박아주고요. 요거
이걸 문틀에 끼울 때 조금 요령이 필요한데요. 이 경첩을 3개를 동시에 이런 식으로 90도로 맞춰주는 거예요. 3개를 동시에 이렇게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위아래는 저렇게 돼 있는데 하나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또 이렇게 많이 꺾여 있어도 이게 또 넣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3개를 어느 정도 동시에 집어넣어줘야 되는 그런 요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고 바닥에는 손배쳐 살짝 끼워서 다리로 들면서 높이를 맞출 수 있게 해주고요. 3개가 동시에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들어갈 수 있게 어느 정도 자리는 잡았고요. 살짝만 들면 될 것 같거든요. 발로 들고 이렇게 밀어주면 됩니다. 네, 됐어요. 들어갔어요. 이게 어느 정도 홈으로만 들어가도 잘 안 움직이거든요. 가운데 일단 하나 박아볼게요. 끝났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일반적인 문틀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이 히든 경첩이 이게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설치가 편하다라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밑에도 박아주고요. 문틀과 문 설치가 완료가 된 겁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조금 뭔가 이상할 수가 있어요. 이 틈도 좀 많이 벌어져 있을 수가 있고 뭐 어디든지 좀 안 맞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조절하고 MDF를 붙임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던 그 히든 도어가 되는 모습을 계속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위에 한번 봐보세요. 닫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되죠. 아까 문 위에다 박아놨던 게 도어 댐퍼거든요.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문 위에 박았던 부분은 지금 그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문틀에다가도 이렇게 박았거든요. 쭉 거랑 이 왼쪽 거 나사 2개만 박으면 돼요. 어느 정도 위치에서 센터로만 맞춰서 박아주면 되고 얘가 이제 문이 닫힐 때는 이렇게 됩니다. 저 뭉치 나와 있는 부분이 이 튀어나온 부분에 딱 걸리면서 자동적으로 얘가 쫙 문을 당겨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열 수가 있는 거죠. 열면서 지금 저 부분은 자동적으로 당겨져 나와서 닫을 때 이 뭉치랑 만날 준비를 지금 해 놓는 것 같아요. 이거는 거실 쪽에 손잡이가 없는 거예요. 이 히든 도어 같은 경우에는 도어 같지 않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건데 손잡이가 있으면 저거 누가 봐도 도어잖아 하고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면에는 손잡이가 없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이게 조금 잘 안 맞으면 위에 이 부분을 좀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것도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높이가 조금 안 맞았네. 이거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보시면 이게 닫을 때 여기 중앙 부분에 얘가 딱 물려야 되는데 지금 거의 보시면 왼쪽으로 지금 많이 닿을랑말랑 거의 닿으려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요거 2개를 풀러가지고 바로 보여드릴게요. 다 풀르진 마시고요. 적당히 풀르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움직인 상태에서 최대한 센터를 맞춰주는 거죠. 이 상태에서 고정을 해주면 아까와는 다르게 닫을 때 이런 식으로 탁 걸리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도어 댐퍼 관련해서는 높낮이 조절이나 좌우 유격 조절하는 방법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저는 지금 작업 과정에서 얘를 밀고 들어갈 수는 있지만 안에서는 못 당기잖아요. 그래서 안에 손잡이를 먼저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안에 손잡이는 베드락이라고 하는 걸 설치할 거거든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공은 가운데가 돼 있고 문 안쪽만 이렇게 돼 있죠. 거실 쪽은 없고요. 그 상태에서 설치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단하네. 레치를 삽입하고요. 스핀들을 낀 상태에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렇게 깎인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게 여기 육각 레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맞게끔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네. 이 안쪽 거를 고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보시면 밑에 홈 있는 부분이 이렇게 밑으로 간 상태에서 고정이 돼야 되는데 위치 잡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맞춰놓은 상태에서 여기다 살짝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네요. 이게 한쪽만 고정되는 타입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됐으면 표시된 부분에 맞춰서 얘를 박아줘야 되는데 이걸 박는 것도 나사가 좀 코딱지만 해가지고 안 되겠다. 다시 침착하게 해보겠습니다. 위치를 잡고 2군데 정도만 표시를 해주고요. 표시된 곳에 예비 구멍을 살짝 뚫어줄게요. 가이드를 고정하겠습니다. 일단 2개만 해볼게요. 얘가 잘 제대로 들어갈지 다리를 한번 잡아보는 거죠. 참고로 이 홈 부분이 밑으로 와야 됩니다. 데리고 오십니다. 2개만 더 박을게요. 헤드락을 띄워주고요. 그래서 육각 볼트로 잘 나오죠. 문틀에도 이렇게 홈 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홈에 맞춰서 나사못을 위아래 2개 박아주면 될 것 같아요. 안에서는 내가 그냥 잠그고 싶을 때만 이렇게 잠그는 거예요. 그냥 당길 때는 얘를 그냥 손잡이 삼아서 이렇게 당기면 되는 거고 방 안쪽에서만 손잡이와 이렇게 잠글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제 하이라이트인데요. 이 벽면에 MDF를 붙여서 실제로 히든 도어처럼 보이게 이렇게 MDF를 붙여주는 작업을 할 건데요. MDF는
12mm로 붙일 거고요. 이 틈새가 한 3mm 정도 보이게 이렇게 쫙 라인이 보이게 시공을 할 건데, 그 전에 이 문이 정상적으로 수직이 딱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 문을 기준으로 MDF를 쭉 박아 나갈 거기 때문에 이 문이 삐뚤어져 있으면 MDF도 계속 삐뚤어지게 시공이 돼야 되겠죠. 그럼 여러모로 피곤해지니까 이게 제대로 수직이 잘 맞는지 확인을 할 거고요. 만약에 안 맞으면 히든 경첩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쉽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아마 정상적으로 큰 무리 없이 설치가 됐다면 수직이 반듯하게 잘 맞을 겁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잘 맞았어요. 수직이 반듯하게 맞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MDF를 쭉 박아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손 볼 게 없을 것 같아요. 제대로 다 작동을 하고 있어서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굿 쭉 박아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수직이 잘 안 맞아가지고 문이 좀 이쪽으로 막 가야 된다, 이렇게 될 때는 히든 경첩의 이 윗부분 아랫부분 문짝에 달린 이 조절 부분이 있죠. 요거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거나 반시계 방향으로 육각렌치로 돌려주게 되면 이 간격이 이렇게 벌어졌다 이렇게 들어갔다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가 벌어졌으면 밑에를 조정하고 위에가 벌어졌으면 위에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경첩이 문의 높낮이도 2.5mm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벌어지는 간격도 조절할 수 있고, 여기 닫히는 이 캡, 이 부분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첩이 굉장히 미세하게 여러모로 틀어진 부분들을 조절해 먹을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리하고, 어떻게 보면 이 히든도어처럼 이렇게 좀 민감한 이런 도어에는 필수적인 하드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이제 MDF를 박아 볼 겁니다. 히든도어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죠. 도어를 도어처럼 보이지 않고 벽처럼 보이게끔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벽면에 붙는 MDF와 도어 라인을 잘 맞춰서 하나의 벽처럼 보이게끔 해주는 그 작업이에요. 본드를 충분하게 넉넉하게 칠해주고요. MDF를 박을 준비를 해줍니다. 저는 미리 재단을 다 해놨어요. 바로 지금 박으면 되는데요. 박으면서 또 요령 한 번씩 알려드릴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 문과 이 MDF 이 사이의 간격이 될 텐데요. 이게 일정하고 반듯하게 보여야지만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생기는 거라서 이 간격을 좀 최대한 신경 쓰면서 맞춰줘야 되는데, 한 3mm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2mm, 2.5mm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는데, 제가 여러 영상을 좀 보니까 3mm 정도가 가장 일반적이고 안정적인 치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3mm 두께가 일정하게 확보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은데, 이런 타일 스페이서가 3mm짜리가 있거든요. 요거를 딱 껴주게 되면 일정하게 치수가 맞겠죠. 그래서 타일 스페이서를 요 사이에다 껴서 이렇게 맞추고 있고요. 제일 하단을 맞췄으면 일단은 한두 방만 박을게요. 조절을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박진 않고 조금만 박겠습니다. 그 다음은 중간에 한번 확인해 주고요. 상단에도 한번 확인을 해줘야죠. 약간 이쪽으로 가야 될 상황이에요. 이걸 끼워 놓고 이쪽을 살짝 밀겠습니다. 네, 이제 됐네요. 한 방만 박을게요. 이런 식으로 이 문과 MDF 간격을 우선해서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밑에 지금 처음 맞췄을 때 잘 맞았다고 뭐 밑에를 다 고정할 게 아니고, 일단 그 부분만 고정을 해놓고 상부도 확인하고 중앙도 확인하면서 MDF를 약간 이런 식으로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사실상 이 MDF의 수직 보다는 이 문의 간격이 최우선으로 맞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MDF를 받기 전에 이 문도 레이저 레벨기를 이용해서 수직으로 한번 확인을 해줬던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MDF는 또 별개의 수직이 존재하지만 MDF 수직은 무시하고 간격을 최우선으로 해서 맞춰주는 거죠. 위, 아래를 맞추면 이론적으로 이 MDF가 반듯하기 때문에 중앙은 당연히 잘 맞겠죠. 하지만 살짝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살짝 안 맞을 수가 있어요. MDF가 위에서 아래가 완전히 일자는 아니고 약간 조금씩 틀어지거나 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은 어느 정도 간격이 안 맞을 수는 있어요. 여기도 가운데가 살짝 헐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뭐 육안으로 그렇게 막 표가 날 상황은 아니라서 이 정도로 해서 고정을 할게요. 상, 중, 하를 고정했으면 이제 이 라인은 다 고정이 된 거고, 나머지는 그냥 이대로 박아주면 될 것 같아요. 좌측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간격 유지해주면서 박으면 되는데요.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을 기준으로 지금 우측에 넓은 MDF가 있고 좌측에 비교적 좁은 MDF가 있잖아요. 이 넓은 거를 먼저 박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넓은 거는 뭔가 좀 다루기가 힘들고 조절하기가 좀 어렵지만, 이 좁은 거는 비교적 좀 이렇게 휘어도 약간 좀 조절해 먹기가 그나마 좀 수월하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거를 기준으로 문과 간격을 반듯
반듯하게 맞춰놓고 이 좌측 거 좀 좁은 거는 약간 좀 융통성 있게 맞출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이랑 이 좁은 거를 먼저 박아놓은 상태에서 제일 나중에 얘를 이제 박아야 되는데 그 간격이 좀 안 맞아서 막 휘어야 된다. 넓은 판재를 어떻게 휘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 문을 다시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 간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거, 문 이렇게 먼저 맞춰놓고 좁은 부분에서 좀 융통성 있게 조절해서 맞춰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넓은 거 먼저 박았습니다. 이게 진짜 작업이 지금 말도 안 되게 쉬운 거예요. 전에는 진짜 어려웠는데 기성으로 나오고 나서 진짜 세상 쉬워졌네. 세상 쉬워졌어. 이 정도면 뭐 히든 도어 문틀 같은 거 작업 셀프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정말 쉽습니다. 제가 전에 히든 도어 처음 할 때, 잘 모를 때, 완전 초창기 때 그때는 여기 라인을 안 주고 완전하게 붙여버렸는데 인쇼 영상을 보니까 여기 꼭 라인을 주라고 나오더라고요. 페인트를 하거나 어떤 마감을 하게 돼도 이 열고 닫는 충격에 의해서 이음새 부분에 크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쉽게 말하면 줄눈을 주는 거죠. 간격을 주는 건데 이게 만약에 페인트라고 한다면 그냥 이 문과 MDF 요 사이 간격인 3mm로 그대로 이 줄눈 간격을 주어도 마감하는데 크게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필름 마감을 할 거라서 사실 3mm 사이 간격으로 필름을 말아서 작업하기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5mm 간격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으로 줄눈 간격을 줄 거라서 5mm 두 개를 된 상태에서 치수를 재면 774가 나오네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다. 좌우 간격은 5mm지만 이 문하고 MDF 간격은 똑같이 3mm를 유지해주면 되고요. 이제 끝이 보입니다. 정말 끝이 보여요. 여기는 5mm 줄눈 간격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최고. 여러분, 히든도어 완성했습니다. 저도 이 기성품으로는 처음 작업을 해보는 거라서 사실 좀 걱정을 좀 했거든요. 좀 어렵지 않을까? 복잡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했었는데 괜한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다 이거 가공해가지고 직접 제작해서도 했었는데 기성이면 당연히 더 쉬울 건데 왜 걱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완성도도 그렇고 작업성도 그렇고 여러모로 기성품을 사용하는 게 만인이 행복해지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번 현장은 사실 기본적인 도어가 스텝도어예요. 여기 복도 같은 경우에도 화장실 도어가 스텝도어로 돼 있고 침실도 지금 스텝도어로 다 설치가 된 현장인데 유독 작은 방만 특이하게 히든도어를 한 이유가 좀 있어 보이려고 한 건 아니고 이 벽에 TV가 설치가 될 거고요. 지금 카메라가 있는 위치에 소파가 놓을 건데 집이 좁다 보니까 이 벽이 어떻게 보면 약간 아트월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벽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스텝도어로 들어간다고 하면 벽의 이미지가 사실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기를 히든도어로 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뭐 히든도어 솔직히 누구나 다 아는 거라서 웬만한 사람이 보면 그냥 도어겠거니 하지만 우리가 시각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냥 벽처럼 보인단 말이죠. 벽이 여기서부터 끝까지 있는 그런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벽이 더 넓어 보이고 집이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의도했던 건 아닌데 해놓고 나니까 히든도어가 뭐 디자인적으로도 예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벽을 넓게 보이게 만드는 이런 기능적인 요소도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예림에서 출시된 기성품 히든도어와 문틀 보신 것처럼 어렵지 않게 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기술만 갖고 있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